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친구 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짠맛을 내는 그런 천연 원료예요. 또 사람의 몸이 이제 직접 만들 수가 없어서 꼭 섭취해 줘야 되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죠. 본능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료 본연의 향을 살리고요. 또 재료가 가지고 있는 쓴맛을 조금 억제시켜주고 단맛과 감칠맛을 강화시켜주는 게 단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조금씩 넣잖아요. 그래서 단맛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금은 세균의 증식을 조금 억제시켜줍니다. 소금으로 염장한 햄, 소금으로 염장한 연어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게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로부터 수분을 끌어내 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김치라던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그런 스테이크의 겉면을 바삭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던가 또 그 외에도 밀가루에 집어넣으면 이제 밀가루가 쫀득쫀득 찰지게 해지는 글루텐을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일하는 친구죠. 오늘날 소금은 도로제설 같은 데도 사용되고 각종 산업 시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소금을 넣으면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지 않냐. 끓는 점이 올라가기는 갑니다. 다만 물 1리터에 끓는 점을 9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소금을 350g이나 넣어줘야 되고요. 이걸 환산하면 1도를 올릴 때 거의 40g 정도의 소금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테이블 스푼으로 쟀을 때 4스푼 가까운 걸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면 스프 하나를 넣는 것 정도로는 거의 차이가 미비하죠. 스프를 먼저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서 면이 더 쫄깃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약간 신화 같은 거죠. 신화. 자, 그럼 소금은 어떻게 만들까요? 소금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닷물로 만들기예요.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절반은 바다에서, 나머지는 땅에서 나옵니다. 땅도 옛날에는 바다였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가 예전에 바다였는데 지금은 땅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소금 광산이 퇴적이 돼가지고 거기서 채취를 하는 방식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자,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법은 천일염, 정제염, 자염 이런 방식이 있어요. 천일염은 이제 염전해서 만드는 방법, 정제염은 바닷물을 끌어 들어온 다음에 바닷물을 여과해서 불순물을 다 걸른 다음에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자염은 이건 한국 전통 방식인데 갯벌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것 천일염, 전기분해로 만들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정제염입니다. 나와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언뜻 들으면 정제염은 뭔가 전기분해로 막 인위적으로 가공적으로 만든 좀 몸에 좋지 않은 소금처럼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제조하는 방식, 이런 건 뭐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물을 결정지에다가 넣고 햇빛을 통해서 결정이 시작하면은 결정을 채취를 해서 말리죠. 여기 마지막 단계에 보면 간수를 뺀다는 말이 있잖아요. 간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특이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수는 뭐냐면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수분이에요. 천일염은 햇빛을 통해서 말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다 마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수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 수분 안에는 주로 쓴맛이 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수를 빼지 않은 소금은 조금 쓰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김장을 할 때 간수를 충분히 뺐다는 건 결국은 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간수를 빼는 건 그냥 소금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말리면 어떻게 되냐? 쓴 성분을 가진 물이 빠져나가면서 쓴맛이 없어지고 소금이 조금 더 소금 맛이 응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이제 바닷물로 만드는 방식 중에 일단은 해수를, 바닷물이죠, 이거를 끌어와서 여과를 시킨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기분해입니다. 이온 교환막식 불순물 제거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소금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 시켜가지고 나머지 이온화되지 않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깨끗해진 바닷물을 다시 모아서 가열을 시켜서 이제 결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다음에 만들면 이렇게 정제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제염은 국내에서는 한주소금이라는 곳에서 생성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염입니다. 자염이 뭐냐면 이제 이게 전통 방식이에요. 천일염은 대만에서 만들던 방식이 들어온 것이고, 이 자염으로 만드는 방식이 고문서에서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갯벌이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그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이 건조해지잖아요. 바닷물이 빠지고 태양빛에 의해서 마르니까 그 상태에서 소금물을 이렇게 집당 같은 걸 만들어서 가둬두면은 바닷물보다 훨씬 더 짠 2배 식초 마냥 그렇게 농축된 해수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들면 진흙이 아무래도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회색빛에도 가까운 이런 소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진흙에서 광물 성분이나 아미노산 성분이 같이 녹아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소금보다 조금 더 감칠맛이 강해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맛소금의 맛이랑 가장 비슷한 소금이 이 자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예전에 바닷물이 어떤 것을 이용한다는 게 있었죠. 먼 옛날에 바다였다가 육지가 된 곳에 소금 광석을 채취하는 방식, 그리고 옛날에 바다였다가 지금 사막이 된 곳들, 그 다음에 소금 호수, 소금 우물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멩이로 소금은 어떻게 만드냐요. 맨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게 바로 히말라야 핑크솔트, 히말라야 산맥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소금 광산입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소금 광산인데요. 여기서 이제 붉은색 소금 광석들을 캐요. 저게 빨간 이유는 이제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요. 소금에 이거를 캐서 이렇게 바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공장으로 갑니다. 이제 공장에서 이것들을 다시 분리를 해야 되죠. 이걸 뭐 물에 녹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암염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빻아요. 빻은 다음에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서 중금속 성분을 다시 걸러냅니다. 중금속을 거르는 자석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준 다음에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테스트를 걸쳐 가지고 인체에 무해한지 다 실험을 마무리한 다음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해드린 소금 우물, 소금 우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물이 지하수잖아요. 지하수를 퍼먹는 걸 우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수랑 이 소금 광맥이랑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짜겠죠. 그 차가운 지하수를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우물, 이거는 중국 사천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이 빨간색, 우리가 사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차가운 물이 있는 호수, 짠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이거 뭐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인데 이게 구글 지도로 뽑은 거거든요. 저 하얗게 된 게 다 소금이에요. 저 소금 표시로 돼 있는 게 거의 지금 여의도만한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 여의도만한 크기가 전부 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 사막에다가 물을 부어서, 사막이니까 뜨거우니까 자연적으로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들을 걸러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소금 사막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소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식재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건 했는데 죽염이나 맛소금 같은 게 이제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소금이잖아요. 그건 대체 뭐냐? 이제 식약처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기준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걸 다 읽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잠깐 중지하시고 읽어보셔도 되고요.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암염이나 호수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기타 소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죽염은 태움, 용융 소금이고 맛소금은 가공 소금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소금을 살 때 어딜 보셔야 되냐면 제품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식품의 유형이에요. 식품의 유형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일염 같은 경우는 이 소금을 이렇게 뒤집어 보셔서 식품의 유형이 천일염으로 되어 있는 것만 천일염이에요. 뭐 아무리 100% 천일염 이렇게 써 있다고 다 천일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천일염의 재료가 천일염 10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웃기지 않나요? 이 천일염의 재료는 바닷물 100%겠죠. 자, 그 다음에 정제소금입니다. 이거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만든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국내에서 한주 소금밖에 안 만듭니다. 대기업들이 얘를 안 만드는 이유는 일단 공장 자체가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주 소금이 가성비가 나오는 이유는 이 회사 자체가 원래는 공기업이었어요. 한주 소금. 지금은 민영화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울산공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이었고, 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한주 소금에서 만든 소금 중에 일부는 공업용 소금으로 돌리고 울산공단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닷물을 끓이는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또 바닷물을 끓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적인 면에서 생각을 할 때 고체를 수송하는 것과 액체를 수송하는 거는 이게 규모가 다릅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금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제제조 소금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제제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요.
그 다음 다시 끓여가지고 다시 재증발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필터링을 하죠. 깔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하게 마케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소금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제재소 소금을 이름을 꽃소금이라고 해서 내요. 근데 요거는 다 식품 유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꽃소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제소금인 경우가 이제 아까 같은 한주 소금일 때가 있고요. 그 외에는 꼭 뒤집어 가지고 식품의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기 원재료에 천일염 100%라고 써져 있죠. 한번 만들어진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서 다시 끓여 가지고 만든 소금이다. 이게 제제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움 용융소금. 자, 구운 소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좀 전에 제제소금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서 필터링을 한 번 더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구운 소금 같은 경우에는 태우거나 용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필터링을 거르는 거예요. 죽염 같은 거는 이제 대나무 통에다 넣고 구워 가지고 죽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죽염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진 못하지만 하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대기업들은 죽염 치약은 만들지만 죽염을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금. 뭐 흔히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암염이죠. 핑크솔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기타 소금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공소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맛소금이라고 알고 있고 이런 것들, 정제염에다가 글루타민산 나트륨, 우리가 MSG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가해가지고 만든 게 맛소금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허브맛 솔트라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소금이 많잖아요. 뭐 레몬 소금, 트러플 소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공 소금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금들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남들에게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는 토막 상식을 하나 알아보자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들 한 5개 정도만 추렸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뭐 말든 시솔트라던가 칼라나막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금이 더 많지만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애들만 뽑아보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알라이 소금인데, 하와이 근처는 아직도 활화산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이제 용암으로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송이가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머금은 바닷물로 만든 게 바로 이게 이 소금입니다. 산화철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와카이라고, 얘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 만든 소금을 숯에다가 한번 비빈 거예요. 코코넛 껍질로 만든 숯에 비빈 거죠. 뭐 우리나라에 죽염이 있다면 하와이에는 이 히와카이라는 숯과 함께 섞어가지고 만든 소금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플로리드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프랑스의 게랑드 지방에서 만드는 천일염이죠. 요리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천일염인데요. 사실 뭐 이 소금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탄성 지을 만한 그런 맛은 없습니다. 그냥 브랜드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금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셀그리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게랑드에서 만드는 건데, 얘는 아까 한국의 그 뻘을 통해서 만드는 자염 설명해 드렸죠.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만든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회색빛을 좀 띠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얘가 제일 국내에선 유명하죠. 요새 뭐 치약도 많이 만들고 화장품도 많이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이 암염으로 만드는 거죠. 암염이 붉은색인 이유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굉장히 맛이 깔끔하고 강렬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에요. 아마 이제 이게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실 거예요. 굵은 소금은 어느 요리에 사용하면 좋나요? 가는 소금은 어느 요리에 사용하면 좋나요? 요거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정말 종류가 많고요. 사실 그 맛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맛을 표현할 땐 짠맛 하나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미묘하게 짠맛, 뭐 강렬하게 짠맛, 구수하게 짠맛,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솔직히 짠맛이잖아요. 소금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맛은 짠맛 하나로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맛이 나게 하는 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시도를 하시면서 음식을 만드시면서 내 입맛에 맞는 걸 찾는 걸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운 소금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굵은 소금들이 씹히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개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음식은 항상 정답이 없지만 제가 소금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 팁은 드리겠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입자가 가늘수록 잘 녹기 때문에 침투력이 좋거든요. 고기같이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집중적으로 간을 할 때에는 가는 소금을 써주시는 게 단시간에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가는 소금 같은 경우는 입자도 가늘기 때문에 뿌리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굵은 소금은 그럼 뭐냐, 이제 소금이 생김새에 비해서 팍 퍼지는 짠맛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녹아드는 장점이 있어요. 이 천천히 녹아드는 거를 장점으로 발달시킨 게 배추 같은 걸 재우는 거예요. 배추 같은 거는 너무 빠르게 들어가 버리면은 배추 겉부분에 있는 물만 쫙 빠져나오고 소금이 겉에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굵은 소금으로 진행을 하면은 소금이 천천히 안으로 흡수될 때까지 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있는 배추의 수분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얘는 골고루 뿌려지진 않지만 이렇게 랜덤하게 뿌려지면서 그 뿌려진 부분에 조금 더 강렬한 맛이 납니다.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에, 아니면 바게트나 베이글, 아니면은 프레첼 이런 빵의 표면에 굵은 소금이 딱 붙어 있으면 그 부분을 딱 물었을 때 아주 강렬한 맛이 터져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이 굵은 소금이 입에서 씹히면서 주는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소금과 굵은 소금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리를 해보시면서 본인 취향에 맞는 소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가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소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